번호 중요해? 왜 중요하지? 그리고 막 중간에 번호가 바뀌어. 들어갈 때는 15번이었는데 14번이 됐대. 뭔 말이야? 그랬더니 중간에 친구가 전화를 갔다는 거야. 자기 오늘부터 14번이래. 그게 뭐야? 학기 중에 번호를 바꿔도 되는 건가요? 되는 건가? 알 수가 있어야지. 아, 우리 집에도 어린이들이 있어요. 초등학생이지만. 지금 아까 전화 왔어. 1시에. 왜? 엄마 일할 땐 전화하지 말랬잖아. 그랬더니 아 맞다. 아빠한테 한다는 게. 왜? 근데 한다는 말이 뭔지 알아? 엄마 나 저기 예를 들면 뭐 여기 있으면 저기 시청 옆에 있는 놀이터 가도 돼? 이거 물어보려고 전화한 거야. 아빠한테 다시 그럼 왜 물어보는 걸까? 그래 착한 애들이라 그래. 안 물어봐도 되는데. 자, 제목 요걸로 먼저 할게요. 원래는 이제 지질시대를 했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지질시대를 했는데, 지질시대를 지나오는 동안 지구의 환경이 여러 차례 변화해 왔답니다. 뭐, 날씨가 따뜻했다가, 갑자기 막 추워서 빙하기가 와서 다 이제 생물들이 멸종을 할 만큼 막 그랬다가, 또 온난해져가지고 막 초원이 펼쳐져서 대형 파충류인 공룡이 등장을 했다가, 갑자기 애들이 다 꼴가닥 갔다가 막 이랬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그 46억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오면서 여러 차례의 지구의 환경 변화에 들이 있었어. 그럼 그 환경 변화를 첫 번째, 어떻게 알았을까? 그지? 내가 살아본 게 아니니까. 두 번째, 그런 환경 변화는 무엇이 원인이 되어서 일어났을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얘를 먼저 안 하는데, 해야 돼요. 아시는 거예요. 우리 지질시대 할 때 하셨으니까. 그지? 과거의 기후를 연구하는 방법. 내가 잘 모르는 시절이니까 과거에는 날씨가 어땠을까? 따뜻했을까? 추웠을까? 습했을까? 건조했을까? 온난하고 습해야 비가 잘 와요. 그리고 건조하고 추우면 비가 잘 안 와요. 그러면 비가 잘 오는 환경이어야 거기 생물들이 잘 살아가게 되고 그래야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텐데 그럼 반대로 말하면 춥거나 건조했으면 그러지 못했을 거고 그러면은 이제 생산자인 하위 영양 단계부터 멸종을 하면 그로부터 상위에 있는 애들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대멸종에 이르지 않았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됐을 텐데 어쨌거나 그러한 과거의 기후 연구는 무엇을 통해서 했을까요? 어린이? 자, 대답하셔야 돼요, 어린이는. 1번. 비교적 최근의 과거는 뭘로 알아요? 비교적 막 몇 억 년 전 말고 한 50년 전, 100년 전 정도는 뭘로 알아요? 그러면 그거는 없다고 치고 인류가 개입하지 않았다라는 가정하에. 그지? 그러니까 역사서에 기록된 거는 내가 개입을 해서 쓴 거잖아. 그건 말고 그냥 자연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거. 그지? 나무의 나이테. 그래서 나이테를 보면 태와 태가 하나씩 그어질 때마다 몇 년이었어? 1년이었잖아. 근데 태 간격이 넓고 색깔이 밝다. 그럼 무슨 뜻이라고? 잘 자랐어. 그지? 그 얘기는 요 1년간 적어도 날씨가 온난하고 다습했구나. 비가 잘 왔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반대는 안 쓸게요. 반대로 좁고 색이 어두워. 그러면 잘 자라지 못했다는 얘기니까 한랭하고 건조했어 라는 방식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써야 되는구나. 저 어린이가 봐야 되잖아. 에이. 태간격을 보면 예상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뭐 많이 나오는 건 시상화석. 그래서 시상화석을 통해서 뭐 고사리 화석이 발견됐어. 그러면 지금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시절만큼은 이 지역이 뭐 했던 적도 있어요. 따뜻하고 습한 육지였던 적도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알려준다든지. 그리고 세 번째는 뭐 할까? 꽃가루 화석 할까?
꽃가루, 그러니까 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지역마다 피는 종류가 다를 거 아니야. 근데 꽃가루가 화석으로 남았대. 그럼 화석에는 꽃가루의 모양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모양을 보면 아, 이런 류의 모양을 가지는 꽃들은 이제 어떤 환경에서 피는지를 내가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걸로 유추를 하는 거지. 발견되는 화석의 종류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다 제끼고 뭐가 중요해요? 빙하코어. 자, 빙하코어에서 표현은 빙하는 이제 뭐였고 만년설 눈이었고 눈이 오랜 세월 쌓이고 다져지고 굳어져서 만들어진 게 빙하입니다. 그 빙하를요 이렇게 원기둥 모양으로 뚫어서 하나 이렇게 얻었어요. 그러면 이 기둥 안에 뭐가 채워져 있는 거다라고 했었냐면 과거의 그 시점에 공기가 채워져 있는 거라고 그랬어. 여기 공기방울 뭐 당연히 우리가 맨눈으로 구별할 수는 없지만 이 안에 여기도 실은 밝고 어둡고 줄무늬가 있다. 그 줄무늬를 세면 줄무늬가 몇 개쯤 지나갔으면 여기가 여기는 지금으로부터 2억 년 전에 만들어진 빙하야 를 내가 알 수 있어. 그리고 나면 그 자리에 뭐가 남아있냐면 2억 년 전 공기가 남아있어. 그래서 이 공기방울 하나를 꺼내서 우선 1차적으로는 이 공기 안에 어떠한 기체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야. 질소는 몇 프로 있지? 수소는 몇 프로 있지? 뭐 이런 걸 확인을 해서 뭘 알 수도 있고 과거의 대기에 어떠한 기체들이 어떠한 비율로 있는지 알 수 있어. 근데 걔는 이제 날씨랑은 관계가 없으니까 날씨랑 관계가 있는 건 결국 이 공기방울 속에 들어있는 수증기 분자를 볼 건데 우리 동위원소가 뭐였었냐면요. 이런 거였어요. 똑같은 산소인데 질량수가 16짜리 산소가 있고 밑에다 쓸까? 질량수가 16짜리 산소가 있고 질량수가 18짜리 산소가 있어. 그러면 이 두 개를 물 분자로 하면 어쨌거나 얘가 조금 더 무겁거든요. 그러면 이 무거운 물 분자는 따뜻한 날씨일 때는 해수에서 증발이 잘 돼요. 그래서 대기 중에 많아. 근데 좀 추운 날씨일 때는 증발이 덜 돼서 대기 중에 적어. 근데 16짜리는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아요. 가벼운 애니까. 그래서 결론은 그때 날씨가 따뜻했으면 대기 중에 얘가 많았을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꺼낸 이 공기 속에 산소 동위원소 비율을 보면 16짜리가 많나 18짜리가 많나 이 비율을 보면 그 비율이 뭐 할수록 높다. 그러면 2억 년 전에 날씨가 어땠어? 온난했어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추웠다면 탄소 동위원소 비가 뭐 할 거예요? 낮다 라고 우리가 체킹이 되겠지. 그래서 그런 걸 통하여 과거의 기후를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반대로 나오면 이렇게도 나오죠. 해양생물 화석. 해양생물 화석 속에 남아있는 16짜리 산소와 18짜리 산소의 비율을 또 보면 이거랑 반대로 가면 돼. 그러니까 여기 이 해양생물 화석의 산소 동위원소 비율이 높다. 그럼 뭐 했다는 거야? 28짜리 산소를 가진 물이 증발을 하지 못하고 물속에 남아있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해양생물 화석에 같이 남은 거거든. 그렇다면 이게 높은 게 오히려 뭐 한 거야? 이게 한랭이지. 그지? 낮은 건 뭐 그런가 보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연구들을 통하여 과거의 기후를 연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지질시대를 지나오는 동안 기후가 어땠는지 쫙 열심히 살펴보았다. 였고 그러고 나서 궁금했던 건 뭐야? 그러면 이런 식의 기후의 변화의 원인이 뭘까? 기후 변화의 원인이 뭡니까? 그래서 과학 시간에는 원인을 크게 두 개로 나눠놨어요. 하나는 지구 외적 요인, 하나는 내적 요인 이렇게 두 개로 나눠놨습니다. 여기다 그러니까 외적 요인, 내적 요인. 내적 요인 먼저 할까? 짧으니까. 자, 내적 요인은 말 그대로 지구 내부의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맨날 나오는 게 이런 거였어요. 첫 번째, 반사율 변화. 두 번째, 대기 투명도.
세 번째, 수력분포. 그지? 근데 수력분포의 변화는 뭐 이렇게 변하면 온도가 올라가요, 저렇게 변하면 내려가요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수력분포의 변화가 해수의 흐름이나 대기의 흐름을 달리 만들어서 날씨에 영향을 줘 정도만 할 거고, 여기선 얘네 둘이 많이 나오죠. 뭘 하고 나올 거야? 반사율이 증가할 때가 있어요. 반사율이 증가한다. 다시 말하면 대기 투명도가 떨어진다. 그지? 반사율은 증가하고 대기 투명도는 감소할 때가 있어. 어떨 때? 화산재가 분출됐다든지. 그지? 그럼 화산재가 막 나오면 투명도가 떨어져. 그 얘기는 오히려 햇빛이 지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튕겨 나간다는 거야. 그럼 반사율이 올라가겠죠. 이런 경우는 햇빛이 이제 들어오지 못하니까 지구가 어떻게 되는 거야? 추워지겠죠? 그래서 지구 기온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빙하로 할까요? 빙하가 녹으면 어떻게 돼요? 빙하의 면적이 감소해요. 빙하의 면적이 감소하면 반사율이 떨어져요. 왜냐면 우리 지구 표면에서 반사율이 가장 높은 데가 빙하야. 그래서 빙하의 면적이 줄어들면 반사율이 떨어지고, 반사율이 떨어지면 결국 지구 안으로 들어오는 에너지가 커질 테니 그럼 지구가 뜨거워지겠지. 그치? 그럼 반대로 말하면 해수가 결빙되면 뭐 하게 되는 거야? 이번엔 반사율이 증가하겠지. 그럼 여기는 반사율이 뭐 하게 되는 요소야? 감소. 여긴 반사율이 증가. 그래서 대부분은 저 두 가지 가지고 얘기를 해요. 대신 예시로 뭘 들지는 모르는, 환경오염이 많아져서 대기 중에 에어로졸이 증가했다 이러면 대기 중에 뭔가 쓸데없는 입자들이 많아진 거야. 그러면 투명도가 떨어진 거야. 여기 뭐가 뿌옇게 꼈어. 그럼 투명도가 떨어지면 반사율이 증가할 거고, 그럼 지구 기온을 낮추는 요인이 되는 거구나. 이런 걸 해석만 하실 수 있게 하시면 돼요. 이런 걸 지구 내적 요인이라고 하는데,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애들은 인간의 개입과는 별로 관계없는 것들만 얘기를 했잖아? 그지? 근데 만약에 여기 뭐까지 이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야? 네 번째, 인간 활동에 의한 것도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교재에서는 지구의 기후변화의 요인을 크게 그냥 두 개로 나눠. 인간 활동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이렇게 나눠놓고, 그렇지 않은 것들 중에 외적 요인, 내적 요인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그냥 그러니까 인간 활동이 천문학적인 요인을 바꿔줄 수는 없으니, 외적 요인을 내가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활동은 지구 내적 요인의 일부분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가 됐든 구별만 하면 돼. 그래서 인간 활동 얘기 나오면 아까 내가 말한 그 환경오염 생각하시면 되고, 환경오염에 대기 중에 입자들이 증가하면 대기 투명도가 떨어지고, 그러면 반사율이 증가해서 결국 지구 기온을 뭐 하는? 낮추는 요소가 될 거야. 그지? 또는 내가 열대우림을 다 파괴하고 도시를 세웠어. 그럼 반사율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여기가 다 뭐였어? 숲이었어. 그지? 그러면 햇빛이 들어오면 얘네가 그 빛을 반사시킬까요? 아니면 흡수해서 광합성에 쓸까요? 흡수해서 광합성에 쓸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던 데를 내가 싹 치우고 도시를 세워버리면, 그지? 흡수해서 광합성 하는 게 줄어드는 거니까 반사율이 어떻게 되는 거야? 증가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구 기온을 뭐 하는 효과를 주는 거야? 낮추는 효과를 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예시가 나왔을 때 구별해야 돼. 그럼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해보면, 선생님 지금까지 배운 바로는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뭐 도시를 파괴했다든지 환경오염을 일으켜서 결국 지구가 뜨거워졌다면서요. 근데 왜 계속 선생님은 지구 기온을 낮추는 효과라고 설명을 하냐.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지구온난화는 여러 가지 상황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벌어진 결과물인 거야. 근데 지금 내가 말하는 건 딱 그거 하나의 변화에 대해서만 설명을 한다면 그건 반드시 지구기온을 낮추는 효과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는 그 복합적으로 나타난 지금 이 현상을 얘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문제에 주어진 조건의 변화만 보고 뭔가 답을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다른 것까지 막 생각하면 안 돼. 그냥 주어진 조건만 보고. 그래서 대부분은 반사율 얘기가 나오면 표가 나와요. 그래서 뭐 시멘트일 때, 모래일 때, 숲일 때 반사율이 어느 정도 수치가 나와, 수치.
그럼 그 수치를 보고 비교를 해서 아, 나무일 때는 반사율이 낮았었는데 시멘트가 됐더니 반사율이 올라갔잖아. 아, 그럼 반사율이 커진 거니까 지구 기온을 낮추겠구나 까지만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 그 더 이상의 무언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건 고민을 한번 해주시고 생각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게 지구 내적 요인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워낙 예시가 많기 때문에 그 많은 예시들을 어디다 얹어라? 반사율이나 대기 투명도에 얹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한테 중요한 건 외적 요인. 외적 요인은 우리가 천문학적 요인이라고 하고, 그래서 지구의 말 그대로 태양과 지구 사이의 관계 때문에 벌어진 일이야, 이거는.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야? 세차 운동이지. 이게 원래는 아마 없을걸? 너네 교과서에는 없었을 거야, 아마. 얘는 자전축의 경사 방향 변화. 자전축의 경사 방향 변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긴 거냐면 우선 기본적으로 지구가 이렇게 따끈따끈하고 또는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태양 덕분이잖아.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이 중위도 지방에서는 사계절이 생기는데 그 사계절이 생기는 이유가 자전축이 기울어진 채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좀 너무 심하게 타원으로 그렸지만 이 정도는 아니야. 심하게 타원으로 그렸지만 어쨌거나 공전궤도가 타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순간이 생기냐면 태양에 가장 가까운 지점을 지구가 지나는 순간이 와요. 그래서 이 지점을 우리가 근일점이라고 해요. 근일점. 가까울 근 써서. 태양과 가장 가까운 곳을 지날 때. 그리고 그럼 반대로 말하면 태양과 가장 먼 곳을 지나는 순간도 오죠. 그런데 지금 현재 지구는 근일점에서 우리나라는 겨울이래요. 현재는. 그러면 자전축이 경사 방향이 근일점에서 태양 쪽인 거야? 태양 반대쪽인 거야? 반대쪽인 거야. 그래서 그림을 그리자면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현재 근일점에서 우리나라는 어느 계절? 겨울이에요. 그리고 그럼 반대로 말하면 원일점에서 우리나라는 여름인 상태야.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경사 방향이요 변하고 있대요. 지금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 그지? 근데 얘가 시계 방향으로 돌아. 그래서 이렇게 기울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갔다가 다시 제자리에 올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한 바퀴 걸리는데 몇 년이었어? 4,100만 년이었나? 아무튼 날짜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이게 어떠한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얘네가 돌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러한데 우리가 과거의 상황을 알고 싶은 거니까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있지만 과거 뭐 반 바퀴 돌았다. 지금으로부터 2,000 몇백만 년이야. 에이 몰라. 아무튼 얘가 과거로 반으로 돌아가면 돼. 근데 내가 아까 원래 이게 미래로 가려면 시계로 돌려야 되거든? 그지? 근데 과거로 갈 거면 반시계로 돌려도 되죠? 이렇게 돌아서 2분의 t 주기 왔다 치자. 한 주기 다는 못 가고. 그럼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그럼 지금으로부터 약 2천만 년 전에 지구는 이런 상태였을 거야. 어디서? 근일점에서. 그리고 원일점에서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럼 과거로 가볼까요? 과거로 가봅니다. 그지? 이 t를 한 바퀴 다 도는 시점이라고 하면 절반만 가봅시다. 그러면 경사 방향이 어떻게 변해버려요? 정반대로 변하죠, 이렇게. 그지? 그러면 지금은 비록 뭐였지만 근일점에서 겨울이잖아. 그럼 과거로 가면 근일점에서 뭐가 돼버려? 겨울 대 여름 대. 그렇지. 근일점에서 북반구 기준으로 여름이 되죠. 그리고 원일점은 겨울 대요, 여름 대요? 겨울이 되죠. 그럼 질문. 지금으로부터 2분의 t 과거의 시점은 연교차가 현재보다 클까요, 작을까요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자, 이 여름이 아까는 원일점 여름이었는데 과거로 갔더니 근일점 여름이 됐어요.
그럼 현재 여름보다 더워졌어요? 시원해졌어요? 더 더워졌어요. 가까운 여름이 되었으니까. 그럼 여름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겠죠? 현재와 비교를 하는 거야. 여름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겠지. 더 뜨거워졌으니까. 그럼 반대로 겨울은 태양에 가까운 겨울이었는데 먼 겨울이 되셨어요. 그럼 더 추워지겠죠? 그럼 평균 기온이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과거는 현재보다 연교차가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네, 증가했어요. 그지? 이런 식으로 물어볼 거고, 혹시나 남반구도 하셨으면 남반구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계절만 반대로 하시면 돼요. 그치? 요런 게 세차운동. 세차운동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시간을 주기로 날짜가 나오겠지. 오! 아, 완전 반대로 말했어. 미안해. 26,000년이 주기였네. 26,000년을 주기로 뭐하고 있습니다? 경사 방향이 달라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 지구의 기후변화에 어떤 영향을 줄 거다라고 예상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사각변화에서 경사각변화. 우리 지구 자전축의 경사가 몇 도 정도 기울어져 있다고 배워요? 나 누구랑 얘기해? 땡땡땡땡땡땡땡. 몇 도 정도 기울어져 있다고 배워요? 23.5도 이렇게 배운단 말이야. 그지? 근데 실상은 뭐 하다고? 4.5에서 1.5를 왔다 갔다 한대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더 가볼까? 자, 24.5에서 21.5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답니다. 그러니까 경사각도 23.5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왔다리 갔다리 변화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 경사각이 얘가 이렇게 봐봐. 이렇게 여기서 일로 갈 때는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커졌다 작았다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경사각이 커지는 타이밍도 있을 거고 작아지는 타이밍도 있을 건데 도대체 저놈의 경사각이 뭔데? 경사각이 뭐에 영향을 주는데? 그치? 자, 경사각은 뭐에 영향을 주나 볼까요? 특히나 우리나라와 같은 중위도 지방에는 사계절이 있는데요. 여름에 이렇게 쓰자. 태양의 남중고도에 영향을 주죠. 그러면 그래. 꼼수 부리지 말고 똑바로 하자. 자, 땡땡땡땡땡땡땡땡. 요만큼 기울어져 있을 때는 만약에 햇빛이 이쪽으로 온다고 쳐봐. 그지? 그러면 내가 선생님 이렇게 빗금친 부분이 낮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경사각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내가 요 동네 사는 사람이면 그지? 낮 길이가 이렇게 되고 밤 길이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낮이 길어요? 밤이 길어요? 밤이 길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경사각이 더 뭐해졌어? 더 커졌어. 그지? 이렇게 그리면 헷갈리나? 그러면 뭐는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얘가 더 이렇게 기울어질 거잖아. 더 이렇게 기울어지겠지? 그지? 그러면 얘도 더 이렇게 기울어지겠지? 그지? 그러면 이 햇빛 받는 면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뭐가 달라지는 거야? 낮 길이, 밤 길이의 차이만 생기는 거야. 그지? 경사각이 더 커지면 낮 길이는, 이 상태에서는 낮 길이는 더 뭐해지는 거예요? 짧게지겠죠. 밤 길이가 더 길어지고. 그지? 그래서 낮 길이, 밤 길이도 변해요. 근데 뭐도 같이 변하냐면 남중고도도 같이 변해요. 그래서 남중고도도 같이 얘기해 봅시다. 태양의 남중고도는 어떻게 계산을 하라고 배우시냐면 우선 90에서 남중고도를 알고 싶은 지역의 위도를 빼요. 혹시 모르니까 남중고도를 까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그릴까? 남중고도라는 건 우리나라 같이 내가 여기 이렇게 서 있으면 우리나라는 북쪽, 남쪽, 저쪽이 동쪽, 이쪽이 서쪽이야.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천체들이 어떻게 뜨고 오시냐? 동쪽에서 떠서 남쪽 하늘에 왔다가 서쪽으로 져요. 이제 그래서 내가 가운데 이렇게 서 있으면 동쪽에서 떠서 남쪽 하늘에 왔다가 서쪽으로 이렇게 지는 거야. 그지? 그래서 남중고도는 무슨 천체가 됐든 정남 쪽에 그 천체가 왔을 때 지평선과 이루는 각도를 남중고도라고 해.
그지? 그 저게 달이 되어도 되고 별이 되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뭐가 됐든. 그런데 앞에 내가 뭐라고 붙였으니까? 태양의 남중고도라고 붙였으니까 오늘 만약에 태양의 남중고도를 알고 싶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오늘 태양이 정남 쪽에 오는 시간을 먼저 알아야지. 그치? 그래서 정남 쪽에 올 때 예측을 해서 그 자리에 가서 뭐 해야 돼? 지평면으로부터 얘가 얼마나 높이 떴는지를 보는 거야. 그러면 그 각도를 우리가 남중고도라고 하는데, 그래서 계산은 이렇게 해요. 위도에서, 90에서 자기 지역 위도를 빼는 거야. 그리고 이 뒤에다 뭘 하냐면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경사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플러스일 때는 여름일 때는 경사각을 오히려 더해지시면 되고요. 겨울일 때는 오히려 경사각을 뭐 하면 돼? 빼면 되고요. 봄, 가을일 때는 그냥 중간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 그림이 만약에 봄이나 가을에 태양이 뜨고 지는 모습이라면 여름에는 어떻게 뜨냐? 얘가 더 수직으로 올라갔다 내려와요. 겨울에는 어떻게 돼요? 더 비스듬하게 올라갔다 내려와요. 그래서 이 남중고도가 달라지잖아요. 그걸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더할 때는 여름일 때, 뺄 때는 겨울일 때, 그리고 얘를 아예 하지 않을 때가 그냥 봄, 가을일 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자, 이 경사각이 뭐 하면? 증가하면 어떻게 되나 봅시다. 경사각이 증가를 하면 대신 위치는 북반구 중위도로 지지. 경사각이 증가한다라는 건 여름에 남중고도가 현재보다 뭐 하단 얘기예요?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지? 겨울에 남중고도는 현재보다 뭐 하단 얘기야?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남중고도가 더 높아졌으면 햇빛이 더 수직으로 때려박는 거야. 그러니까 기온이 올라가겠죠. 겨울은 반대로 기온이 내려갈 것이고. 그러므로 경사각이 증가한다는 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 버리는 거야? 여름은 더 더워지고 겨울은 더 추워짐으로 연교차를 증가하는 효과를 주죠. 그죠? 그러니까 경사각 감소는 안 쓸게요. 그래서 결국 경사각의 변화도 이렇게 연교차를 만들어내므로 기후에 영향을 주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친구가 동전 궤도 변화예요. 공전 궤도 이심률 변화. 너네 혹시 이거 학교에 선생님이 수업하실 때 그런 거 안 줘? 이런 문제 풀어보렴 뭐 이런 거 안 주냐? 지구과학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지금 이게요 원래 통합과학 교과에서 다루지 않는 거예요. 원래는 뭐 심화학습으로 다뤄주실 수는 있지만 대체로 이렇게까지 자세히 안 하거든요. 근데 너네 아까 내가 그래서 세연이한테 책을 가지고 와달라고 했던 게 보려고. 근데 거기 이걸 다 상세히 하셨어요. 그죠? 그 얘기는 출제를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난도가 모의고사 느낌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뭐 이렇게 이런 문항으로 이런 예시로 나올 것 같아 하고 출제 유형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안 주시나? 그래서 그래야 내가 어디까지 할지를 판단한단 말이야. 과연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하는가? 그냥 뒤집다 다 하나? 알았어, 다 할게. 자, 공전궤도 이심률 변화는 뭐냐면, 뭐 아까 저기다 잠깐 그랬지만, 자, 태양을 지구가 돌아요. 근데요, 원에 가깝게 원 아니냐? 너무 원이 아닌데? 자, 다시 원처럼. 원에 가깝게 돌 때가 있고요. 그죠? 뭐 할 때도 있어요? 얘가 많이 찌그러진 타원이 될 때가 있어요. 그지? 그러면 얘가 반시계로 도는 건 똑같아. 얘가 원이고 얘가 타원이야. 이 이심률 변화의 의미는 공전 궤도 자체가
원이 됐다가 좀 더 찌그러진 타원이 됐다가 또 원이 이걸 반복을 한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자, 봐봐. 여기가 근일점이잖아. 근데 만약에 궤도가 이심률이 감소부터 할까요? 이심률이 감소한다! 라는 말은 공전 궤도가 타원이었는데 원이 되는 거다 라고 상상하시면 돼요. 타원이었는데 원이 되는 거다. 그러면 여기였는데 타원의 근일점이었는데 원의 근일점이 되는 거야. 그럼 근일점이 아까보다 가까워져 멀어져? 그치? 타원의 근일점이었는데 원의 근일점이 되면 근일점이 아까보다 어떻게 돼요? 조금 더 멀어져요. 그죠?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우리 지금 현재 근일점이 뭐였어요? 겨울이었단 말이야. 우리나라는. 그럼 계속 북반구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북반구 현재가 근일점에서 겨울이었고요. 이 계절은 세차운동하지 않는 이상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겨울인데 대신 어떤 겨울이 되었어? 좀 먼 겨울이 되었어. 그치? 근일점 거리가 증가를 했어. 그러므로 좀 더 태양에서 먼 겨울이 되었으니 겨울의 평균 기온이 어떻게 됐을 거예요? 더 추워졌을까요? 따뜻해졌을까요? 더 추워졌겠죠. 그러면 여름은 어떻게 되나 볼까요? 여름은 원일점인데 원에서 타원이 되는 거니까 타원에서 원이었지? 미안해. 타원에서 원이 되는 거니까 원일점은 어떻게 됐어요? 가까워졌구나. 그치? 그 원일점 거리는 감소하였으므로 여름은 더 뜨거운 여름이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연교차는 더해지는 증가하는 효과가 나왔네요. 그럼 반대로 이심률이 커졌다. 그러면 이거 원래 궤도가 원이었는데 타원이 되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근일점이 뭐해지고 가까워지고 원일점이 뭐해지니까 멀어지니까 그치? 그럼 겨울은 더 따뜻한 겨울이 되고 여름은 더 시원한 여름이 될 것이므로 이제 얘는 여기가 겨울인 거니까 따뜻한 겨울이 되니까 평균 기온이 조금 올라가고 여긴 평균 기온이 조금 더 시원해져서 결국 연교차는 뭐해집니다? 감소합니다. 그죠? 여름은 좀 시원해지고 겨울은 좀 따뜻해졌으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영향을 주어 지구의 기후가 달라져 왔어요 라는 이야기를 함께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문제는 어떻게 흔히들 나오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주어진 조건의 변화만 봅니다. 세차운동은 안 해요. 공전궤도 20률만 변했어요. 그럼 그것만 보는 거야 그냥. 그지? 그리고 공전궤도 20률 경사각 안 변했어요. 세차운동만 변했으면 그것만 보고 하시면 돼요. 근데 항상 가끔 두 개가 엮여 나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세차운동은 안 해. 근데 경사각이 커지고 20률이 감소했어. 이런 식으로 나올 수는 있어. 그치? 그러면 경사각이 커지고 하면 20률 연교차 증가잖아. 20률이 감소하고 해도 연교차 증가잖아. 대부분 그럴 땐 같은 방향으로의 변화가 나와요. 그쵸? 왜냐면 그래놓고 경사각은 감소하고 20률은 감소하면 얘 때문에는 연교차가 감소하는데 얘 때문에는 증가를 한단 말이야. 그럼 누가 더 우세하게 영향을 주는지 내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렇게는 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두 가지가 섞여 나올 때는 같은 방향으로의 변화로 나올 거고 그게 아니라면 다른 조건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제시된 조건의 변화로만 설명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됐습니까? 잠깐만요. 자꾸 떠나가시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떠나시면 아니 돼요.